은수미 의원을. 근데 게스트가 나올 때 기립박수를 한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서 기립박수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기립 발언만 많이 해보세요. 맞아요. 기립발언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오늘. 네. 안 피곤하세요? 병원을 갔다 왔고요. 네. 1시간 정도 또 잤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날 12시까지 계속 하셨어요. 예, 제가 꽤 끈질겨요. 근데 갑자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막판에. 예, 그래서 추후를 위해서 또 지역에서 또 움직여야 되고 해서 처음부터 10시간 해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각오하고. 아니고요. 제가 제 체력을 계산을 했을 때 저희 예상한 6, 7시간은 버티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제가 이제 우선 김강진 의원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게 네. 김강진 의원은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 1번은 준비를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원고가 상임이어서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김강진 의원이 하는 동안 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가서 최대한 다른 의원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좀 왜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쨌든 그 시간 정도를 제 체력까지 계산한 한 6, 7시간은 해야지. 그 동트면 이제 끝나겠지 예, 생각하셨죠?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죠. 그게 끝까지. 예의다. 그 이전에 기록을 약 몇 분 초과한 다음에 끝났어요. 그 의식하셨어요, 마지막에?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게 그 소리가 뭔진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뭐 병원 가지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기자분들이 쫙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질문이 의원님이 뭐 10시간 몇 분을 했는데 그것이 뭐 몇 분이 초과된 거고 그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 1분 모자랐어 봐요. 어쨌든 시간을 제가 처음으로 갖는 거라서 하고 싶은 말, 원래 항상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께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하신 거 보신 적 없죠, 아직? 네. 한번 보세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라는 것 이상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한 권리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거 보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은감동이다 이거 진짜. 응? 제가 김광진 의원한테는 방광왕이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말은 대본이 없었잖아요. 대신해서 외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남중원에서도 돌아다니고 혹은 비정규직 현장을 돌아다니면 대개의 경우 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모든 삶이 누군가에 맞춰온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맞추든 하여튼 그래서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일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고 그런 주인을 주인답게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감없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싶은 항상적인 욕구가 이게 매년 매 시간 간절해지고 커졌던 것 같아요. 말도 그렇게 잘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새누리당의 웬 의원이 김영남 의원이요? 네, 그런다고 공천 안 줘요. 네. 삿대질하고. 자기들은 오로지 공천에 의해서 네, 맞아요. 돌아가니까 너 공천 안 줘 그러면 찍 있고 너 공천을 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가 이걸 뭐라 그럴까요? 좀 파렴치해졌으면 천박하죠, 천박. 네, 천박해졌으면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면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염치를 안 차려요. 아니,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네, 화가 나잖아요. 별로 화 안 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아, 네, 항상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법안 소위나 예산 소위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들어요. 이 초기에 저 들어와서 한 1년쯤 됐을 때 무슨 법안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 내에서 찬반이 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어. 네. 정회를 했는데 제가 있는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다른 의원을 향해서 야, 너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거 알아? 이랬더니 제가 그걸 녹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그 얘기를 들은 의원이 난 상품권밖에 안 받았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4년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염치도 있고 좀 품위도 있고 적어도 국민의 대리인답게 그렇게 바꿔나가는 방법들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처럼 하면 재선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러니까 너처럼.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소위 공천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지. 좀 악착같이 예. 잘 잘 보이려고. 해야지.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해요. 저희 보좌진들이 예. 의원님 제발 의총에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듣다가 실제로 1년 전서부터 발언을 안 했고 어제 의총에서만 2번 제가 또 실수하는구나라면서 2번 발언했는데 왜 제가 발언을 안 하게 됐느냐면 국민이 의원에게 요구하는 건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는 건데 제가 의총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저 논평을 하게 된 게 돼요. 잘잘못을 따진 게 되죠.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의총에서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3년을 쭉 보면서 결국 그래서 내가 발언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역시 논평자가 될 발언을 넌 왜 하니? 그리고 왜 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니까 나쁜 인상을 주니? 네가 관철시키려면 해라. 근데 사실은 어제 의총 같은 경우는 또 실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건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다수 의원들이 매우 우려를 하셨어요. 우선 첫째 준비가 안 돼. 다들 준비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갑자기 결정된 거네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주 강하게 필리버스터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분은 다수의 의원들은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거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선거구 획정 그 문제도 걸려 이 있고.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나왔고 결국 선거구 획정을 못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중간에 필리버스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냐. 근데 직권상정을 갑자기 해버렸으니까 또 그렇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2번째 발언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마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거 누구처럼 책상 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가 보통 국회의원들이 하는 잘하는 짓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 보세요. 우리가 빠져버리면 직접 전선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대테러 방지법과. 근데 우리가 어쨌든 버티면서 같이 무너지면 저도 같이 지는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는데 빠져버리면 배신감밖에 안 남는. 그리고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대테러법이. 그리고 특히 이제 유기용 의원님 같은 경우가 나서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의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상황에서 순서만 정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할 걸 안 그래 지금? 어쨌든 왜 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혹은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저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구나. 저런 발언은 참 좋구나. 이런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경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싸우는 신용을 하는 것과 제대로 싸우는 건 다르니까. 예. 근데 나가시면서도 울었잖아요. 네. 왜 울었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마 대테러 방지법을 막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그래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바꿔나갈 거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의 국민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가도 떠올리거든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봐서 본인도 사실은 그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 당한 분이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건 조금 다른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안 당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똑같이 당해보라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한 걸 남은 당하지 말아야지. 혹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는 만약 이제 막지 못하면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게 버텨야지. 2014년 국감이었나요?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하청 노조를 대리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사장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증인신문을 했어요. 그 10시 반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자리에,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꺼냈더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한 분이 그 시간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장을 불러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걸 알면서도 자살을 할까. 결국 해결을 했어요. 1년 6개월이 걸렸지만 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와중에. 지금도 삼성전자 서비스나 뭐 SK 하청 노조 분들은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거든요. 절벽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원이 해결을 못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같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또 길을 찾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이 떠올라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해결할 거 1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한 명은 더 살지 않았을까라든가 혹은 뭐 제가 자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숱하게 고통을 받던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테러 방지법을 통과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싸울 겁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사실은. 혹시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정인데. 알아요. 저 네. 가끔 들었으니까. 재밌는 분이잖아요. 아니,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엄숙한 것도 힘들잖아요. 네. 저도 좀 엄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주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터치, 재미있는 사고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변호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노동 해요.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의 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네. 거예요. 2011년에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이 문재인 의원을 한국노동연구원에 만난 게 재직하실 때. 예. 하여튼 그 급들을 다 가르쳤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나를 부르는 정치인은 대선의 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 1년 만에. 은근 아니 문재인 전 대표 가르쳐 보니까 학생으로서 어떻던가요? 아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뭐 2시간 정도 뭐 말씀을 나눴고 그때 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하고 부딪힌 논쟁을 한 것도 있었지만 성실하신 분이에요. 학생 중에 제일 가망이 없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게 있었죠. 스터디에 있어서는 가망 없는 분이 계셨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비례대표 예. 제안을 받으셨고 예. 국회에 들어와서 예. 이제 4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예. 전직을 한 거에 대해서 예.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갑자기 비례대표 발표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이 배지가. 그래서 정치인이 돼서 정책 중심으로 한 3년을 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커다랬는데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맞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요?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제 삶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느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누구는 그 단식을 했다고 정청래 의원이요?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11일간 정도 단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단식을 했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청 앞에서 유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굶는 수밖에 없어서 그냥 했던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되나? 의원직을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해서 좀 아팠어요. 근데 결론은 은수미, 네가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 의원직 그만둘 생각이면 그거에 2배 정도 힘을 실어서 도전을 해라. 그래서 너다운 정치를 한번 해봐라. 올인해서.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도 했지만 헬조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라서 헬조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데 넌 참 부자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전문직이잖아요. 돌아가면 지금보다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기여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넌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둥지가 없는데 자기 돌아갈 곳이 없는데 너는 참 돌아갈 곳도 있고 편하긴 하다. 이래서 너도 둥지를 부숴라.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면전을 할 정도 용기도 없냐.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은 무력하고 지금 못하고 지금은 무책임하고 라는 걸 그냥 기억해라. 넌 그때 못했다. 넌 해결하지 못했다. 이걸 정말 기억하고 올인해라. 매일 매 시간. 그걸 결정하는 데 한 1년 걸렸어요. 정청래 의원은 하루면 됐을 텐데.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지금도 더 버려야 될 게, 마음을 비워야 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별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90도 각도로 이제 인사하고 딱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폴더형 인사. 네, 폴더. 전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폴더를 딱 꺾은 다음에 허리를 안 펴고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다 인사를 하고 허리를 이렇게 딱 피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이러는데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워낙 크니까 찌릿하면서 너도 그렇게 금배지가 달고 싶냐? 당일고 싶냐 이러면 저 곧바로 대답해요. 네? 1초의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그 1년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네. 왜 술집 같은 데도 들어가게 돼서 저는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붓는 분도 계셨어요. 정치인이라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많고, 그 로또방, 전 로또방이라 로또방에 다 들어가는데, 로또방에는 임시일용직 분들이 막 긁고 계세요. 그럼 뭐, 의원이라 그러면 막 싸움 나고 난리가 날 때, 온갖,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제가 구정날 아침에 개 같은 년아 전화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 그 고단함이라는 걸 느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곧바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항상 마음으로 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다니는 게 편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냉담함이 가장 무서워요. 무풀이 가장 무서운 거니까. 네.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뭐 손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뭐 뭘 받아는 주셔야지 어쩌고 막 앵기고 있으면 이게 들을 자세가 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왜 힘들었고 너희 당은 뭔 짓을 했고 도대체 왜 정치는 왜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지지자들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앞에서 앵겨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막. 40, 50대는 빛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올 세대 그 자리 깔아주고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 얘기하신 적 있죠? 네,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굉장히 힘들었죠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뭐 중리산이도 했고 수술도 꽤 큰 수술을 2번 했고 뭐 이러저러. 고문 당하고 나서. 예. 네. 뭐 아이를 잃은 경험도 있고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나왔고 그 다음에 저는 20대 때 지금은 20대하고 전혀 달랐어요.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의 어쨌든 힘들긴 했지만 열정이나 꿈이나 청춘이나 질풍노도와 같은 그 청춘을 가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은 이제 비상이라고 생각해요. 날아올랐어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도전을 해본 경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20, 30대도 그렇게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꿈을 꾸고 날아오르고 항상 날아오르고 싶어서 날개가 근질근질하고 근데 제가 만났던 20, 30대의 절망은 그러니까 27살 된 친구가 저한테 보통의 경우 자기 친구들은 27살이 되면 이 회사가 30대까지 나를 보장해주지 못할 거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사랑할 시간도 없고 사랑이요? 그러니까 너무 낯선 단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건 제가 그러니까 꿈을 꿔봤고 날아올라봤고 불새가 됐었던 세대로서의 저로서는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우리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날아올랐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두려움도 많지만 되게 용감해요. 용감한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에서 날아올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잘만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그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행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발판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상만 청소 계속 해도- 감동받고 있어요. 제가 감동을 굉장히 드물게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그냥 정규직이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좀 괜찮은 기업 들어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과감하게
나 그냥 배낭여행 갈 거야. 나 새로운 경험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날갯짓을 한다라는 상상만 해도 그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날개 소리만 들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바꿔놓는.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돌아올 곳이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뭐 노년까지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공화국을 만드는 게 적어도 비상을 했었던 세대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나오셨어요. 네,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서 얘기하니까 다 힘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 네, 만나고?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좀 에너지를 받는 타입?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거나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게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나마 저 사람은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소개해 주세요. 또 안 되는데 소개하면 왜요? 내 옆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선거 시기라서 예민해요. 있어요. 유승민 라인 몇몇 의원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어쨌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선거를 하나 보니까 솔직하고 과감하게 해요. 나는 유승민 편이야라고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결국. 그래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뭐 경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꽤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아직 제가 정치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기죽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야당의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누르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패배의식인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라든가. 전 사람은 키워야 된다는 입장인데 키우면 처음에는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참아내야 되거든요. 지켜봐 주는 게 최소한 3~4번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한 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종편한테 물렸다라든가 종편한테 씹힌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사석에서 나오면 이게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눈치 보게 되죠. 뭐 한 번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잘하죠. 그래 그럴 거야.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은근히 눈치를 이렇게 주는 거죠. 또 실수했구나. 이 분위기가 있어요. 있고 그런 분위기는 사람이 못 커요. 사람 크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사람의 그릇이 반드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키우면 더 커져요. 그 야당을 오랫동안서 그래요. 물론 항상 당하니까요. 항상 당해도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요즘 많이 난 게 그분 참 용감하셨어요. 대단한 양반이죠. 네, 그러니까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담대함 이런 멋있는 말 말고 그냥 용감해서 자기 사람을 지켜주면 돼요. 자기 사람을 그냥 믿고 이 중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100명한테 사람한테 마음을 줘서 한 명만 얻어도 그건 대박이다라는 게 제 신조라서 믿는 거예요. 지켜줘요. 울타리가 돼서. 그럼 그 안에서 사람들은 뚫고 나와요. 당대표 언제 하실 거예요? 향후 이제 정치를 계속 하기로 한 만큼 그럼 난 여기까지 해야지. 이런 거 있어요? 당대표까지는 해야 되겠다. 당대표 이상을 해야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당에 아주 오래 있었던 21년간 보좌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보좌진 및 저를 상대로 특강을 하셔라. 그분들은 정말 정치를 잘 아시고 그리고 꽤 괜찮은 좋은 분이셔서. 네, 김대중 동무는 다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어쨌든 20대 나설 건데, 그리고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걸 이제 그분 잘 아신 거죠.
근데 하고 싶은데 20대 돼서 정말 동지를 모을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20대 국회에서 용감한 동지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제가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였느냐면요. 은 의원님, 당신이 자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라. 큰 자석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신 지금 초선 여성 비례라 하면 자석이 아니야, 아예. 누가 붙지도 않아. 근데 중간 정도의 자석 혹은 큰 자석이 되면 동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물론 약간 운이 있어야 되지만 본인의 능력 정도로 중간 자석은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으로. 네, 네. 그 이상은 이제 그 이상은 문제인데 시대 정신의 문제기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운도 맞아야 되고요. 어쨌든 당신이 큰 자석, 크게 쓰임 있는 자석이 되라라고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렇지. 큰 자석은 큰 쓰임새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계를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날아오르게 함에 있어서 제가 올인을 했는데 어떠한 경계도 두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런 걸로 될 텐데 제가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곳에 전 쓰여질 거고 제대로 쓰이길 바라고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판단 능력. 이럴 때 이 자리가 내가 쓰일 자리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아는. 그래서 내가 쓰일 자리를 들어가고 혹은 물러나는 것을 아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대통령의 자리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매 시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내가 잘 쓰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은 전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나 권력은 쥐어본 사람은 알죠. 그건 굉장히 매우 달콤하고 잘 썩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초선 비례가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일반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권력이에요. 내가 지금 초선으로서 쓰이고 있냐 없냐를 묻는 것과 내가 내 권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건 저에 대한 경계예요. 만약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뭐 재선이 되든 뭐 삼선이 되든 만약 당선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되면 정치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것이 심지어 지역구라도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더 이상은 쓰임새 쓰여지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4년간 정치하면서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됐을 때 누군가 도전하면 왜 내 자리에 도전하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일상적으로도 그래요. 그거 내 건데라는. 근데 저는 적어도 권력, 특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권력은 내 것, 내 자리라는 생각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경계하는 하나의 방식이 너 잘 쓰였니라고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꼭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예. 진심 있는 그 야당다운 짓거리를 본 거가 정말 오랜만인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의원들이 쭉 서 있는데 모두랑 한 번씩 껴안았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껴안았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울기도 했고 거기엔 반대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울음은 내가 올라갔어야 되는. 아니에요. 처음이었어요. 4년간 동안 동료 의원이나 선배 의원들하고 그냥 안아봤던 아무런 거 없이 서로 잘 버텼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그 힘드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기립박수 이거 아무 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쯤에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내드릴게요.